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콤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전도 선교의 디커플링이다. 램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정서적인 디커플링이다. 예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경제에서부터 삶의 시스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디커플링을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 현장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오늘의 포럼 디커플링 2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디커플링 2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콤님 나와 계십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오프닝 듣고, 네. 네, 오프닝 듣고요. 오프닝 너무 제가 한 말을 잘 포장해 주셔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 회차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한 10분 쉬고 다시 포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모모 포럼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럼을 네. 녹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 놓고 예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으면은 말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음,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예코님은 혹시 램디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1부에서요? 네. 다락방 운동이 디커플링. 그게 컨트롤 C 영적으로 컨트롤 V를 하고 가격방법으로 있어. 다 아는데 저는 알지만 말을 하지 못해요. 사실 그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유일성을 가지신 분이 램디님이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잘 얘기해 주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를 원하지 제가 잘 얘기하는 거를 듣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는 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니즈가 있으셨군요. 몰랐네요. 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었는데. 네네. 네. 원하시는군요. 몰랐네요. 네, 제가. 이하 동문으로 따라갑니다, 네. 항상.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걸고 찾아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음, 본인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잘 정리해 주길 원하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음, 것보다 더 잘 표현해 주면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욕구? 또 욕구래. 그런 가칭. 가치 추구를 제가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욕구지? 그런 가치 추구를 제가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커플링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직접 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음. 근데 좀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뭐 쉬는 시간 때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 2부 때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부담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이 책을 좀 촘촘하게 뜯어보면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음, 1부 때 저희가 정리한 내용은 이거예요. 시장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파괴가 뭐 말 그대로 뭐 시장이 폭파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장과 좀 다른 모델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뭐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기술에 의거해서 벌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차까지는 그렇죠. 뭐 정보화 기술, 뭐 그리고 뭐 음. 증기 기술, 뭐 여러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발생했죠. 근데 4차 혁명부터는 조금 다르죠. 기술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도 있긴 있지만 기술은 뒤에 따라온 거고 고객의 욕구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 고객의 욕구를 직접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고객을 직접 만나는 그런 디커플링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 디커플링에 성공한 회사들이 뜨기 시작했다. 그게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예콤님이 폼나게 설명해 주신 CVC 커스터머 밸류 체인 이걸 갖다가 끊고 진정한 고객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디커플링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rethink, 두 번째는 음. reinvent, 세 번째는 reposition 이렇게 해요. 그래서 rethink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발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얘기한 거는 트위치, 이제 이런 경우에 트위치나 유튜브 뭐 이런 서비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게임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들은 그 게임을 관람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게임 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유튜브는 게임에 대한 그 어떤 다른 것도 하지 않아요. 게임을 직접 만드는 것도 없고, 뭐 그 게임을 유통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관람할 수 있게끔만 해줘요. 근데 그걸로 유튜브는 수익을 내죠. 음.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걸 분리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 맞는 것 같거든요. 음. 저 어릴 때 네. 문방구 앞에 그 네. 게임기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네.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게임 하면 이제 그 게임 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혼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돈을 소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음. 뒤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 나만 구경하는 게 아닌 거야. 한 서너 명에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훈수를 둬요. 나는 그 게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그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뒤에서 이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게 딱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거예요. 음. 스트리머가 열심히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실시간으로 맞아. 보면서 훈수를 두고 막 그 자기들끼리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둘러싸고 이걸 관람하면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 관람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플레이스가 된다,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여기다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와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맞아, 게임기 있으면은 그 게임기 뒤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게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 남이 하는 게. 맞아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그러니까 백치나라. 내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음.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엄청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게임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어쩌다가 왕까지 가는 사람 나온다. 그러면은 다들 숨죽여서 응원하게 돼요. 그쵸. 한 번쯤 깨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막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잘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구경하는 것도 그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인벤트. 이거는 가치 잠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예 네. 이거는 게임기 자체를
문방구 앞이 아니라 집으로 갖다 놓자라는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어, 뭐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것들. 집에서 게임을 즐기면은 나갈 필요 자체가 없어지니까 남들 이목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락실이나 뭐 이런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그 동네 형님들. 네. 뜯길 수도 있어요. 뜯길 수도. 그쵸.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옆이 지하실이 오락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가지 마라.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걱정했던 거는 게임의 폭력성도 폭력성이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의 폭력성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동네에 질 안 좋은 형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해코지를 당할까 해가지고 이제 걱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집에 게임기가 있다. 집에 이제 패밀리 게임기가 있고 거기서 슈퍼마리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순간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건 극히 안전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치 잠식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요즘에는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 집에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리포지션. 이거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좀 헷갈리긴 했는데 그 네. 모바일 게임들 대부분이 이런 예시래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들은 대부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대가는 어떻게 하느냐? 광고를 보게 한다든지 현질? 또는 그 현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푹 빠진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그 이 현질을 하지 않으면은 진행할 수 없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현질을 네.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인앱 결제라고 하죠. 그거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디커플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체감이 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마지막 거.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대가 요구하는 거요? 네네네. 현질의 그거 경험이 보고서는 있으신가요? 있죠. 오, 뭐, 있죠. 어떤 거 현질 보셨어요? FM 하다가 F, 모바일 FM 하거나 아니면 피파 같은 것도 이번에 피파가 아마 넥슨에서 피파를 뭐 했나 해가지고 하는데 네네. 이제 그게 올해 나왔는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현질을 요구한대요. 넥슨이 좀 현질 많이 요구하는 걸로 또 악명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안 했는데 저도 이제 약간 강화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선수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레벨업. 근데 아이템을 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강화가 실패하고 이러면은 아이템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또 그런 구단은 굴려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질을 하죠. 크게는 안 하지만 무과금이 원칙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다운받는 건 공짜지만 다운받는 것도 공짜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다운받는 건 공짜지만 거기서 이제 현질을 하면서 이제 당한 거죠. 가치 부과의 대가를. 그래서 지금 원하는 선수들이 그 구단에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있긴 있는데 성에 네. 안 찬다. 성에 안 찬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에 안 찬다. 그러니까 네. 구단 가치가 몇 천억이 넘어가도 네. 그 내가 성에 안 원하는 찬다. 그리고 성에 안 차게끔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성에 차는 줄 알았어. 이 정도 채워놓으면. 근데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벤트도 많이 해요. 네, 뭐 전설의 선수. 맞아요. 아니 지금 늙으신 펠레 마라도나가 여기 왜 나와? 근데 갖고 싶잖아요 또. 아니 나오면은 또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펠레를 막 말로만 듣던 그 전설의 선수를 실제로 저는 펠레가 뛰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설이래잖아. 환상. 그리고
아마 스탯이나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쵸. 예우를 해드려야지. 전설이신데. 그쵸.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막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 훨씬 좋은 스탯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막 이 음. 선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왠지 이 간지를 뽐내고 싶은 내 음. 구단에는 전설의 선수 펠레가 있다. 마라도나가 벤치라도 뛴다. 안 치고 싶다. 그쵸. 막 그 베켄바우어가 수비 보고 막 루드글리트 이런 선수들 쫙쫙 나오고 막 그러면 진짜 막 뭔가 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현질. 음. 그래서 예컴님도 지르셨다. 맞아요.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죠. 여자분인데 축구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환상을 또 가질 수 있는 어. 근데 흔치 않잖아요. 요즘에는 좀 못 봐요. 그쵸? 요즘에는 좀 잘 못 보고 대학생 때 많이 봤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필드에서 뛸 수가 없으니까 안 껴주죠. 다칠 수도 있고 네네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껴주지를 않으니까. 왜냐면 그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좀. 그리고 이거 네네네. 약간 좀 진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끼거나 하면은 이거 뭐 태클을 걸거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냥 깍두기 하면서 약간 지켜보고 간전하고 약간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직접 뛰는 것보단 그래 내가 구단주를 하겠다. 내가 감독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FM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대리만족. 네. 그 대리만족으로 되게 훌륭한 그걸 제공해 주죠. 게임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뛸 수는 없어도 이 컴퓨터상에서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독을 할 그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신 선수는 돈으로 사야 된다. 아무튼 뭐 원하는 포메이션을 네, 그러니까 적은 현질로도 빠르게 맞추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뭐 아무튼 그거를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사실 무형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랑 예꿈님은 뭐 냉정하게 보면 여전히 상관이 없어요. 슬프게도. 네, 슬프게도 뭐 그 선수들이랑 예콤님은 뭐 여전히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콤님 잘 뭐 알지도 못하죠. 예콤님 포메이션에 누가 뛰든지 간에 뭐 리오넬 메시가 뛰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든 뭐 다른 어떤 선수들이 뛰든 뭐 어떤 선수 좋아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저는 벤제마 좋아했어요. 아, 벤제마. 그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좀 그런 걸 중요시했어가지고 물론 스트라이커지만 골을 잘 못 넣긴 했지만 그래도 벤제마의 그 연계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구체적으로 넘어가시는데요. 너무 구체적이었나? TMI? 네네네. 근데 그 네. 벤제마까지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넘어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벤제마를 좋아하셨다. 아무튼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뭐 벤제마가 실제로 예콤님의 지금 피파 구단에서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무형의 가치죠. 그렇죠. 네, 무형의 가치인데 근데 그냥 심미적 만족감 등 여러 가지 그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관련 회사가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컴님이 그걸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컴님은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가치 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일어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로 이런 디커플링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네, 아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뭐 이런 게 특히 나타나는 뭐 현장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있었나요? 말해야 되는데. 자, 말하지 못하면 패스. 방송사고 날까봐. 말하지 못하면 패스. 네. 네. 약간.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두고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면 패스. 패스. 자, 패스, 슈퍼 예, 패스. 예, 네. 패스. 자, 이거 패스했습니다. 네. 사실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일어나지라고 질문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말을 못하지? 네. 이걸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방금 한 거는 패스한 걸 갖다가 편집할 거리는 아닌 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콤님 같은 반응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술술술 당연한 아 거죠. 어디서 일어나고요? 어디서 일어나고 이건 전문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도 준비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걸 얘기하기 힘들지? 당장 생각해봤을 때 분명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딱딱 얘기하기 힘든 이유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아. 어디 한 군데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다방면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수첩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석은 책자를 받아가지고 이 책자를 구매해서 그래가지고 이 네. 책자를 직접 기록하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정석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네. 많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구매 과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디커플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다랑 넷에 들어가요. 그럼 그냥 이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 친절하게 동영상까지 다 띄워줘요. 거기에서 오늘의 기도수첩 말씀이 뭐다라고 유튜브 링크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띄워줘요. 그걸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그냥 그 링크를 계속 보내주는 그런 카톡 부대들도 계세요. 예, 카톡방 보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 계속 지속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디커플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수첩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 대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랩런트들이 이제 학업이라는 걸 하니까 현장에서 집회나 이런 걸 못 가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라고 그것 때문에 오늘의 말씀 그런 거를 해서 만든 게 집회 흐름 타라고 만든 게 기도수첩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럼 이것도 디커플링의 예가 아닌가. 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제 그렇게 탄생 과정 얘기하더라고요. 자체가 탄생 과정 자체가 그쵸. 약간 원래 집회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집회를 신청하고 참석해서 들어야 되고 막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제 상황상 안 되니까 랩런트들은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러는 게 디커플링이 있지 않을까 방금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는 거지. 말씀이 직접 찾아가는 거죠. 삶으로.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런 디커플링이고 뭐 그 외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진짜로 이렇게 그 대단히 많은 게 중간 과정을 그냥 생략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SNS도 그래요. 사실 SNS도 사람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그냥 다 생략해 버린 거잖아요. 디커플링 해버린 거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그 어디서나 일어나는 게 디커플링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찾는 이유는 귀찮은 게 싫으니까. 편리를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원클릭으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에는 내가 정말 노력을 들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부차적인 거는 내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그거 갖다가 그냥 원클릭으로 해결해 준다?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사실. 뭐 시장, 뭐 경제 체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귀찮기 싫어.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딱 특화된 게 있다? 그러면 딱 따라가는 거죠. 뭐 호텔에 진짜 전화 걸기 싫다? 근데 부킹닷컴이 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뭐 비행기표 뭐 이런 거 막 일일이 이렇게 내가 막 모든 걸 다 정보를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한 페이지에 몰아서 준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뭐 스카이 스캐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커플링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런 디커플링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음. 여기서 슈퍼 패스? 맞이한다. 네.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요.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좀 한 게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맞이해? 그쵸. 인식도 못 하고 있었어, 우리는 사실. 네.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쓱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그래도 약간 네. 만약에 사업에 도전할 이제 그런 랩넌트나 그런 중직자분들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죠. 어떻게 내가 디커플링을 맞이할 것인가, 또 어떻게 디커플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사업을 한다, 뭐 3기업이나 이런 걸 기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디커플링을 이렇게 한다 또는 대비한다라고 하면요. 음. 예코님 사업가가 아니기 복음 때문에 중심. 복음 중심 매우 오직 혁신적인 오직 디커플링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모든 것이 사실 이게 생략됐어. 단거 같기는 한데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네. 웃긴다. 네, 근데요.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어떻게 이걸 사업에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네네. 어떻게 사업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 말한 것처럼 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되겠죠. 그렇겠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치트키 한번 치셨고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치트키 한번 치셨고요. 아멘. 예, 오직. 이 책에서는 뭐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 네. 대비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음. 근데 실패한 사례로 까이는 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질레트.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뭐 타격을 입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선 그래요. 만약에 질레트 관계자분들 뭐 듣고 계신다면은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한 그 질레트의 기존 전략은 특허 보유였대요. 그러니까 면도날 하나 만드는데도 특허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질레트는 관련 특허가. 그러니까 면도날을 조금 더 잘 만들기 위한 그 기술과 특허가 대단히 많은 이제 기존 가장 큰 기업, 면도날계의 가장 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허 보유를 한 이유는 그게 방어벽을 쌓는 거래요. 그러니까 특허가 있으면은 같은 기술을 다른 회사가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유일성이야. 그래서 유일성의 벽을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함부로 못 넘어오게끔 이렇게 강한 벽을 쌓아두고 이 기술을 가진 면도날은 질레트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진 특허보다 약간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그 새로운 기업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레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인수하죠. 네, 인수하는 거죠. 그 기업을 인수하면은 이 기술도 내 거. 해서 그러니까 먹힌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 게 이제 인수를 하고 그 이제 인수합병된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보상과 이제 앞으로 함께 갈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공해주고 이제 인수를 해서 오히려 더 기업을 키워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은 질레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밖의 질레트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레트보다 큰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구독 서비스라는 그 요소를 도입한
달러 쉐이빙 클럽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질레트가 기존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대요. 대처를. 그러니까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허를 유지하고, 그리고 달러 쉐이빙 클럽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대요. 근데 인수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달러 쉐이빙 클럽도 인수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 질레트가 인수할 만큼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러 쉐이빙 클럽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델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달러 쉐이빙 클럽이 질레트보다 저렴한 기술 그걸 가지고도 그 정말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그냥 고객한테 직접 다가가는 그걸 앞세워가지고 성공하는 바람에 질레트는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패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방법으로는 뭐 따라하거나 인수하거나 가격 경쟁으로 붙거나 피를 말리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 베스트바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는 아마존 때문에 아주 크게 타격을 입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존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번번이 안 되는 거죠. 아마존 여전히 뜨고. 근데 얘네가 전략을 바꿨대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쇼룸 역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가격 사이트를 뭐 한 번에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영역을 구축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망해가기 직전에 찾은 이 방법으로 다시금 이제 그 사업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베스트 바이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도입한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질레트를 여기서 많이 깠으니까, 그럼 질레트가 네. 그 달러 쉐이빙 클럽이랑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런 거죠. 어떻게 공존을 할까요? 그거를 질레트 면도기를 납품하면 안 되나? 거기다.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도 단가 낮추고 거기도 좀 약간 너무 정교하거나 너무 100%의 기술을 그 질만큼은 품질을 좀 낮추고 이제 좀 그렇게 좀 원가 대비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걔네는 배송을 해주고 뭐 대신에 좀 수수료를 받고 걔네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좀 맞지 않을까요, 이해관계가? 질레트 이코노미 만드는 거지. 와, 이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 단순한 해결책이긴 한데 의외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거는 질레트가 결국에 쌓은 거는 질레트라는 브랜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값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값. 맞아요. 그게 가격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에 붙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 쉐이빙 클럽에는 가격 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브랜드 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뭐 대단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분 나쁜 것만 감수하면 감수해야죠. 예, 망하는 거면 낫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납품. 유통이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아닌 이제 유통. 의외로 좋은 선택이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 모델로 따르면 나쁜 거 아니다 이게. 그리고 고객 입장에선 더 좋다. 왜냐면은 그렇죠. 품질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몇 개의 특허를 딴 그 품질 좋은 질레트 면도기가 그 구독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한 뭐 조금씩 내고 달러 쉐이빙 그냥 원래 쓰던 거 계속 쓸 거냐, 아니면 약간 뭐 네. 약간 가격 높여서 질레트를 구독할 거냐.
달러 쉐이빙 클럽에서 음. 질레트를 구독할 거냐 이런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약간 음. 요한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거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괜찮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나 봐요. 예, 그 공존 하니까 납품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약간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걸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걸 그냥 새로운 기회로 보고 오히려 그쵸. 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 예, 음. 한다는 거죠. 근데 달러 쉐이빙 클럽이 질레트를 받아줄까 이제? 이제는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근데 빨리 그래도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좀 그냥 빨리 허리를 굽혔어야 됐는데 음, 너무 꼿꼿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끼리 그쵸. 얘기하니까 말이 편하지. 예, 예.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솔직히. 예, 여러 안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했으려나? 예, 뭐 그쵸. 숙이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아니야 버텨야 돼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참 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결과론적인 음. 거라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거 어렵기도 하고 되게 헛된 일이야. 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지도 않아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예요. 사실 이 얘기 듣고 저도 좀 뒤통수 조금 맞았어요. 그쵸. 제가 책을 좀 읽었는데 살짝 예, 예. 그렇지 않나요? 약간 회계도 약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정산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도 네. 있지 않나요? 그쵸. 네. 음, 음. 그게 아마 예, 미래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도 있죠. 예. 그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이유가 네. 그 다음 다가오는 1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얼마 썼는지 보고 약간 현타 받는 거죠. 카드 이런 거 보고. 아, 그쵸. 약간 1년 동안 좀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도 하고 약간 네. 근데 그런 기존 가치가 좀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게 어렵고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미래 예측에 대한 측면이 제일 크거든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기존의 역사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커플링으로 따라서. 왜냐면 고객들의 또 욕구라고 전화. 얘기할 뻔했다. 가치 추구가 가치 추구. 전방위적으로 음. 파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존 모델들은 다 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우린 뭘 해야 되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음. 놀아야 되나? 그 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앞으로 디커플링이 일어날 부분에 집중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근거는 그거예요. 현재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고객이 지출을 대부분 어디에다 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지출의 대부분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음.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고객 지출의 91%는 여전히 7가지 분야에 한정돼 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삶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거의. 삶의 90%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음. 두 번째,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네 번째,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음. 다섯 번째,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섯 번째,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일곱 번째,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이 7가지 분야에 지출의 91%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음. 음. 맞나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의식적 플러스 알파예요. 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직 디커플링이 덜 일어난 부분을 공략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를 공략하라. 사실은 근데 사실 이 분야에서도 디커플링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디서 살 것인가 이건 그러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주 플러스 이동, 교육, 그리고 여가, 그리고 치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대부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대요. 네.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네.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체험을 해요, 저는. 그리고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 맞아.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게임하는 사람들도 뭐 스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이미 즐길 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도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배달해 주니까. 그쵸. 배달의 민족 뭐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디커플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희 먹방도 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런 먹는 걸 지켜보는 문화까지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것도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우버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뻔했다가 택시들 그런 네. 이제 아, 반발 카카오택. 때문에 아, 네,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음. 그런 걸 보면은 디커플링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반발로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커플링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우버 택시 뭐 이런 거 봤을 때 막 그런 것도 소카 아까 얘기도 했고요. 네. 하면은 그것도 벌어졌고 뭐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이것도 디커플링이 일어났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양제 같은 것도 구독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네. 이제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사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들이 이제 일부 그러니까 약사들이 약사들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한데 약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 그렇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탑재하고 개인한테 그걸 갖다 코드로 주면은 개인이 그 코드를 가지고 온라인에 그걸 탑재하면은 맞는 약을 약사들이 온라인에서 이걸 봐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갖다가 배송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처방전을 들고 약국 내려가서 약국한테 이 처방전 갖다 주고 약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 친구가 약사인데 그거 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오. 영양제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막 올려놓는데요, 여러 개. 음. 근데 약국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약간 매출이 훨씬 좋대요. 네,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냥 가족들 선물 좀 사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압도적으로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약국에 왜 가나? 그러니까 집 앞이 약국인데 안 갔어요. 온라인으로 사는 게 싸거든. 그래서 와, 이거 질 좋은 영양제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디커플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이제 디커플링이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 책을 쓴 기준으로는 디커플링이 아직 미진한 분야. 그게 교육이래요. 교육.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출판된 게 작년이거든요. 2019년. 네. 2019년 기준으로는 교육은 디커플링이 아직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음, 그 뒤에 일어난 게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사이버 대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커플링도 이미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네. 음, 그래서 사실 그 이 7가지 분야 안에서 우리가 찾을 디커플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예콤님은 이 7가지 분야 중에서 어떤 네. 분야 디커플링을 뭐 체감하고 있거나 좀 도전하고 싶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 도전하고 싶은 거는 7번. 치유. 마지막 거. 네. 네, 치유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좀 그래요. 치유에 대해서는 좀 도전하고 음,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꼭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걸 얻어 물론 그 전문적인 처방전 및 이런 것들은 정신과 의사들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음. 여전히 미래에도 존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과정은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저께도 이제 저 이제 지인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인이 요새 힘들어요, 영적으로. 음, 그 얘기하다가 불신자인데 자기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것 같다.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게 정신병도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오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음, 힘들면은 가서 상담받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는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듣고서는 보니까 아 여기에도 진짜 이런 디커플링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나 곧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분 말씀 맞는 게 제 주변에도 요즘에는 뭐 공황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정도로 그게 그냥 일상화가 됐거든요. 그냥 음. 그런 게 뭐 멘탈이 약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네네. 그런 게 이제 그럴 수 있지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그거 갖다가 정말로 우리가 막 아, 저 사람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저 문제를 겪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음. 문제이고, 누구한테는 올 수 있는 문제에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빠르게 다가가서, 정말 다른 컨텐츠보다 빠르게 다가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락방의 음. 과정에도 디커플링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좀 그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은 저는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5번에도 조금 욕심이 있어요. 교육이요. 네네. 음. 뭐 제가 워낙 사람 가르치거나 설명해 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상대가 좀 이제 알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쾌감을 느껴요. 어, 오늘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이때 음. 좀 제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 짜릿함.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짜릿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음. 그런 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교육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는데 근데 디커플링이 되면 어떤 것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되게 그 생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렇죠. 걸 직접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그나마 블루오션이라 그러니까 한번 이쪽에 주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끝까지 있어요. 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유튜브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플러스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정보인지 그냥 그걸 복사붙이기 해가지고 직접 돌려보면 알아요.
어 예. 바로 이렇게 예, 나오니깐요. 결과가 프로그래밍이 나오니까. 되니까. 예, 컴퓨터가 바로 결과를 아. 내주니까 이게 뻥인지 아닌지 그 직접 돌려보면 나와요. 같은 환경에서 돌려봤을 때 그 바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되는 음. 거네. 그러면 이게 맞는 그거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고, 안 돌아가면 뭔가 잘못된 거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분야보다 선생님이 필요 없는 분야가 프로그래밍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역발상을 한 거죠. 어떤 분야보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분야가 또 이 분야다 싶은 거죠.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어, 하긴 네. 진짜. 자료가 너무 많고 다들, 그러니까 이거를 생판 처음 보는데 접하고 싶은 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지를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말로는 음. 뭐 초보부터 고수까지 뭐 A to Z, 그러니까 다 그래요. 뭐 비기너스 투 막 뭐 익스퍼트 막뭐 제로 투 히어로 막 이런 표현을 다 써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막상 보면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올챙이 시절을 거의 배제하고 있어요. 어, 그, 어느 정도는 예, 알고 온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동기가 있거나 이 정도는 좀 익숙한 사람들 아닐까라는 그런 걸 전제하고 텀을 풀어내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제가 궁금한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제공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는데? 음. 예, 간단한 건 그거예요. 예시 이런 거? 예,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게 아. 지금 우리 삶에서 어디 쓰이는데? 음. 음, 머신러닝 얘기하는데, 그래서 머신러닝이 지금 우리 삶에 어디에 다가와 있는데, 어, 이걸 하면은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데, 어떻게 수익이 어. 나는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죠? 대부분 그거를 하는 콘텐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 갖다가 전문화 시키는 음음. 게 제 네. 그 바람 중 하나죠. 제가 노린.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진짜?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찾아야 되고 실제 사례를 전문화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어디에 쓰인다. 그걸 그 중간에 연결고리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를 쓰고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중간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중간 연결고리가 네. 돼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바쁘기 때문에 교육 전선에 못 뛰어들어요, 잘. 그러니까 음. 자기들이 진짜 하고 있는 건 중간 연결고리 역할,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둘 중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지 이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예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이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예, 막 예. 쉬운.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알겠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뭐 스타벅스가 매상에 올랐다든지, 뭐, 예, 그러니까 그 질레트를 위기에서 너 구원했다든지, 뭐, 너무 포괄적인.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그래서 이걸 썼더니만 실제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이게 진짜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네. 이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스토리가 더 궁금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럴 거예요. 나와 관련된 연관된 그런 것에서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장 음음. 예쿰님 프로그래밍 궁금해요? 아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서 예쿰님 네. 삶에 당장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쿰님 뭔가 회계를 하는데 네. 누군가가 프로그래밍한 이걸 썼더니만 그 회계를 하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라든지 네. 또는 그 그러니까 그 뭐지? 뭐 예쿰님이 이제 뭐 의사결정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뭐 예쿰님이 뭐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요. 그 피파를 해가지고 포메이션을 짜는데 네. 그거를 누군가가 히트맵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 어. 이 선수는 실제로 예콤님의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는 실제로 예콤님의 팀에서 별로 활약이 없다. 이런 거를 싹 다 분석해 줘가지고 예콤님의 지금 그 취향과 이런 걸 봤을 때 예콤님의 그 팀의 바람직한 포메이션과 전략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라고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쪽이 더 와닿겠죠. 그쵸. 예.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랑 연결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구매를 하고 좀 더 이해가 잘 가겠죠? 예콤님한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내가 이쪽을 다 공부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유의성이 없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지금까지 그 우리 엄마한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제가 이거를 하고 싶고 이거를 공부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날이라고 보는데 정말 그게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게 되려면은 프로그래밍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엄마의 삶까지 그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설명이 돼야 돼요. 대중화? 대중화 약간 이런 네, 느낌인가요? 맞아요. 고객의 니즈, 대중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추구하는 고객 가치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유의성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진단이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 내가 되게 이 분야를 잘하면은 거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죠. 니즈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컴님이 원하는 건 뭔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뭔지, 프로그래밍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거 딱 접했을 때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 니즈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되게 약했다라는 거를 최근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론을 낸 나의 디커플링은 무엇이냐. 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여기서 벗어나는 거다. 현장이 나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걸 찾아내는 거다. 그게 디커플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잘하는구나,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 그 기도를 이 책을 보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코님은 뭐 책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예코님의 디커플링? 저희 디커플링 저도 그냥 램디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니즈,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그런 가치가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원인이니까 고객의 마음이 변하면 결국에는 고객이 그 회사를 떠나버리고 그 회사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들 그렇겠지만 다 평안하고 싶고 다 약간 행복하고 싶고 이러는 현장 속에서 힘이 없어서 아까처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디커플링 해야 될 것은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살리는 그냥 살려야 된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건 살리는 중심으로 그 고객이 원하는 건 살아나길 원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듣고 싶지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심되는 말 뭐 자기한테 힘이 되지 않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리는 말을 해 주는 그런 게 나의 디커플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분리해 주고 끊어 주고 나는 정말 살리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게 디커플링이지 않을까 저만의. 저는 그렇게 일단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커플링의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장의 니즈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연락이 되는 이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배우는 친구가 기본 마인드셋 자체가 자기가 이걸 잘 못해 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 이거 잘 못해.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배워서 이거를 이걸 일단 알아내야지. 내 발 앞에 있는 불을 꺼야지. 여기까지에 대한 기대는 가지는데, 음. 장기적으로 자신이 지금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 확신은 그냥 없는 상태예요. 아, 저 사람은 음.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구나.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이게 다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닌 거예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랑 이 친구가 잘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음. 다르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네. 잘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잘하는 부분까지 가리워지는 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부분을 분석해서 명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 이거를 음. 살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필요가 있다라고 찾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상대에 대한 기도와 관심과 음. 지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음. 이제 아까 뭐 이야기를 해봤을 때 램디가 가진 장점하고 예콤님이 가진 장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쵸. 네. 저는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길게 길게 말하는 걸 잘해요. 네.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콤님은 그쪽은 아니에요. 맞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예콤님의 결론이 아니라 예콤님이 잘하는 음.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화제를 전환해주고 계속 여기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예컨대임도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한다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맞아요. 돕고 랩런트들을 돕고 불신자들을 돕는 거. 이게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내가 가진 유의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분석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제 MBTI가 네. INFJ. 어. INFJ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통찰. 어. 이 사람들의 특징. 전혀 관심 없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견적을 다 내고 알고 있어. 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전설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네. 이 자랑스러운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학부형들 사이에서까지 유명했던 얘기니까. 어.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제 그러니까 외고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과가 과에 따라서 이제 반이 올라가니까 그 네. 이제 3년이 지나면은 보통은 한 10개 반 있으면 이렇게 막 섞이니까 그 네. 이제 이게 친구들이 그냥 1학년 친구, 2학년 친구, 3학년 친구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반 사이에서 다 섞이니까 1, 2, 3학년이 음. 되면은 다 이 두 반이 다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음, 이 친구들을 주인공 삼아 가지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다 인물 서평이라는 걸 썼죠. 어. 그래서 생기부인가? 그러니까 거의 생기부보다 훨씬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폭발적이었죠. 인기 끌만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 뭐.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고 응.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것만 궁금한 게 아닌 거야. 음. 이게 하나의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디커플링을 한번 한 셈이 된 거예요. 어. 물론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은 목적도 좀 있었죠, 사실. 좀 이 글 막 차오르는 글을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막 그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막 그 이런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욕구가 있었는데 뭐 이유가 어찌 됐든 동기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친구들의 니즈는 한번 채운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이제 그 얘기는 저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가진 욕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못 보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보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 그걸 찾아내주고 그걸 살려내줄 맞아요.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 그리고 복음적으로 봐도 그 쾌감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인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제 생각으로 이걸 얘기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근거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여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너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는 현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갖추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느 분야 가든지 꼭 하고 싶네요. 그리고 랩넌트 보이스 통해서도 꼭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부분을 찾아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사연 받고 싶은 것도 사실은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뭐 램디님한테 그거를 이제 했잖아요. 그 상담에 대해서 하고서는 이제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저는 맞아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그쵸. 네, 방황하던 예쿰. 네. 길을 몰라, 방향을 몰라. 그러니까 뭐 이게 게다가 이게 방송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다가 그 방송하는 것도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쵸. 그 처음인 거에다가 이제 첫 방송 때는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뭐지?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보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쭉 이렇게 2시간 얘기한다. 이게 이렇게 사실 저한테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이분과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존에 알던 분들하고 하던 거랑 확실히 다른 환경이구나. 저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콤님과 이 도토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찾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예콤님 붙여주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디커플링의 시작 아닐까? 그러니까 상담 디커플링. 일단 서로에 대한 소개 집어치우고 바로 포럼으로 갑니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각자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컴님도 찾아낼 수 그쵸.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준비한 책이니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멘. 네. 예컴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싶지만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신 것 하나님의 같아서 계획은 이거였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램디님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였다. 저 목 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음, 한번 경제나 경영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뭐 그쪽은 아닌데 이거 관심 있게 있게 됐잖아요. 왜냐면은 실제 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불필요한 연결고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음. 영적인 디커플링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입장까지 같이 보면은 빛의 경제를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음, 예콤님 오늘 네. 포럼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포럼에 대한 소감.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도 약간 슈레딩거 그런 느낌처럼 갈까 봐 살짝 걱정은 했어요. 살짝 걱정은 했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옛날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램디님이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고 하면서 잘 인도받은 것 같고 디커플링에 대해서는 꼭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살리는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디커플링을 해야 돼. 나만의 디커플링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하면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램청자 여러분들도. 네. 한번 램청자 여러분들도 나의 디커플링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음,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램청자분들의 의견도 참 이번에는 진짜로 더 원하게끔 되네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낼 나의 디커플링은 무엇인지 나의 영적 시스템은 무엇인지 마음껏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에컴님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사하기 전에 다음 책. 다음 책. 아, 맞다. 네. 까먹을 음, 뻔했어요. 다음 책 예콤님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책을 네. 준비하셨나요? 버림의 행복론이라고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음, 분이 쓴 책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단살이. 단살이 네, 마음혁명. 네. 네. 번외편 추천 책 중에 하나였죠. 그쵸. 네. 근데 이 단살이를 드디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음. 묘하게 디커플링하고 이어질 것 같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저는 그 네,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맞네요. 디커플링도 끊는다는 음.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끊을 단어로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영적인 디커플링에 대한 해답을 음. 다음 우리 회차 때 포럼해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음. 오, 네. 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다음에 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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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버림의 행복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경제적 디커플링에서 영적 디커플링으로 스토리가 음. 이어지는 거. 냄청자 여러분들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냄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뭐 다음에 더 영적인 이거 잠깐 편집하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왜요? 저도 나 편집하기 편집할게요. 싫은데?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지 해주세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네, 다음 주에는 더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 오늘은 디커플링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